현지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스페인 그랑프리가 막을 내렸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펼쳐지는 사실상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관심이 모아졌던 경기였고, 이번 경기를 기점으로 프론트 윙에 대한 규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페라리와 레드불이 새로운 프론트 윙을 장착하고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빠르게 프랙티스 세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랑프리는 굉장히 오랜만에 리저브 드라이버가 프랙티스 세션에 참가한 경기가 됐습니다. 이번 경기까지 벌써 세 번째 얼굴을 비추는 WEC 챔피언 출신 히라카와료가 오콘을 대신해 나왔고, 알랭 프로스트 이후 처음으로 윌리엄스의 차량을 타는 프랑스 출신 F2 드라이버인 빅터 마르팅이 알본을 대신해 나왔습니다. 모나코를 벗어나 상설 서킷에서 펼쳐진 경기인 만큼 큰 사고는 없었지만 트랙 온도가 예년과는 다르게 약 50도에 육박하는 아주 뜨거운 날씨 속에서 펼쳐진 만큼 기록에는 신경 쓸 수 없는 세션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로슨이 예상외로 상위 5명과 가장 가깝게 위치하면서 다크호스로서 활약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곧바로 펼쳐진 프랙티스2부터 본격적으로 페이스를 끌어올렸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직전 세션의 기록을 상회했고, 곧바로 베어만의 360도 스핀이 그래벨 트랩 위에서 발생하면서 위험천만한 사고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이후로도 빌드업을 통해 랩타임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퀄리파잉 시뮬레이션이 마무리됐고, 피아스트리가 유일하게 1분 12초대에 진입하면서 그래도 맥라렌이 전체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다음날 프랙티스 3는 잔여 타이어 개수 관리의 차원일지는 모르겠지만 전날 펼쳐진 경기보다 현저히 적은 랩수의 세션을 가졌습니다. 잔잔한 실수가 꽤 있었지만 약 15분가량을 남겨놓고 노리스가 과거의 바르셀로나를 회상시켜줬고, 피아스트리가 앞선 세션보다는 물론이고 다른 드라이버들보다도 확연히 빠른 기록을 작성하면서 퀄리파잉에서 실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매우 높은 우승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Q1입니다. 끽하면 3스탑도 생각해 봄직한 곳이니만큼 타이어 개수 관리도 해야 하는 선수들인데, 하위권 팀의 선수들은 Q3까지 가는 것이 버겁다고 판단했는지 상위권 선수들이 한 번 달릴 동안 2번의 플라잉 랩을 진행했습니다. 피아스트리가 프랙티스 3에서의 기세를 발판으로 첫 랩부터 뒷 선수들과 격차가 있는 기록을 작성하면서 안정적인 자리를 차지했고, 트랙 에볼루션이 아예 없지 않은 만큼 두 번째 랩에 꽤 많은 선수들이 자신의 기록을 단축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사인츠와 츠노다가 기록 경신에 힘이 붙이는 결과가 눈에 띄었고, 특히 콜라핀토는 피트 엔트리에서부터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피트를 나가는 데는 성공이지만 끝내 트랙에 차를 세우게 되는 안타까운 장면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Q1 탈락자는 훌켄버그, 오콘, 사인츠, 콜라핀토, 츠노다입니다. Q2입니다. 새로운 소프트 타이어를 사용해가면서 본인들의 첫 번째 랩 기록을 작성해봤고, 맥라렌의 피아스트리가 모든 세션 통틀어 처음으로 1분 11초대에 진입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생존 경쟁에 볼톨레토가 참전했다는 것이 가장 큰 화두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볼톨레토는 자력으로 Q3에 진출하기에는 벅찼고, 이번 주말 내내 상위권과 거리가 있었던 윌리엄스의 알본 역시 가슬리의 기록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상위 5명의 선수들은 레이스에서의 우위 역시 지킬 수 있도록 두 번째 플라잉 랩에 참여하지 않는 정황 역시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Q2 탈락자는 알본, 볼톨레토, 로슨, 스트롤, 베어만입니다. Q3입니다. 메르세데스가 모나코의 복수를 실행하기 위한 세션입니다. 안토넬리는 아쉬웠다는 한마디를 남길 수 있고, 러셀은 맥라렌의 나름대로 계속 달라붙으면서 끈질기게 압박했습니다. 직후 르클레르 역시 남은 타이어의 한계를 끝까지 이끌어냈고, 이것을 끝으로 세션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한 알론소 역시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한 번의 기록을 작성하는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르클레르와 알론소를 제외한 드라이버들이 마지막 플라잉 랩을 진행하고 얼마 안되는 트랙 에볼루션까지 끌어내면서 기록 단축에 줄줄이 성공해내며 알론소는 결국 10그리드에서 출발하게 됐고, 베르스타펜과 러셀은 동타를 작성했지만 베르스타펜이 먼저 기록을 작성했기 때문에 앞선 순위에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맥라렌은 프론트 로우 스타트를 하게 되는 예상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면서 레이스 우승 가능성을 높였고,
그렇게 피아스트리의 통산 4번째 폴포지션 기록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레이스데이입니다. 스페인다운 개막식과 함께 시작하는 이번 레이스는 랜스 스트롤이 2년 전에 있었던 자전거 사고의 여파일 수 있는 손목 통증으로 인해 치료를 위한 결정을 하게 됐고, 유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세팅을 변경하면서 핀레인 스타트를 하게 됐습니다. 스타트 과정에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온 페라리의 두 선수였고, 그와 동시에 중하위권에서는 작은 충돌을 곁들인 다중 배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 프론트 윙이 파손된 윌리엄스의 두 드라이버는 불가피하게 이른 피트스탑을 진행하게 됐고, 이외의 선수들도 예상 피트스탑 타이밍보다 훨씬 앞당겨 피트스탑을 시도했습니다. 이 중에는 베르스타펜도 있었는데, 이때 소프트 타이어를 착용하면서 일찌감치 3스탑을 시도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타이어를 아끼는 것보다 선두를 잡는 데 열을 가했기 때문에 이것이 느낌이 아닌 확신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레이스의 절반이 안 된 시점에는 알본과 로슨의 배틀을 통해 또다시 알본의 프론트 윙이 파손됐고, 프론트 윙뿐만이 아닌 다른 곳에도 문제가 생겼는지 리타이어를 선택합니다만, 앞선 배틀로 인한 페널티가 발생해 페널티 수행 후 한 바퀴를 더 달린 뒤 리타이어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후의 상황으로는 베르스타펜과 디렉터의 농담 따먹기, 쾌감 넘치는 여러 번의 초월 시도와 성공 장면, 레드불의 3스탑 도전이 가장 눈에 띄었고, 직후 52렙째에 베어만과 로슨의 1번 코너 배틀로 인해 노리스가 크게 손해를 받고, 뒤이어 나오는 5번 코너에서 베어만이 베르스타펜의 길을 막으면서 베르스타펜이 초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이후로도 무난하게 가는가 싶던 찰나에 안토넬리 차량에 이몰라에서의 현상이 비슷하게 일어났고, 안타깝지만 안토넬리의 리타이어와 동시에 세이프티카라는 거대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피트인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던 선수들이었기에 대부분이 타이어를 바꿨기였지만, 그중 베르스타펜은 하드로 트랙에 복귀했습니다. 전혀 상의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는지 베르스타펜은 이 타이어 뭐냐라고 물었고, 누가 봐도 하드 타이어지만 하드 타이어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알고 보니 앞서 3스탑을 통해 소프트를 모두 소용하고 남은 게 하드 타이어 뿐이었고, 결국 세이프티카 상황을 포함해 10렙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 하드를 끼우게 되는 불편한 상황이 됐습니다. 세이프티카 엔딩 상황의 선두 피아스트리가 리스타트를 했고, 맥라렌 듀오가 달아나는 사이에 베르스타펜이 14번 코너에서 크게 흔들렸고, 그로 인해 직선 구간에서 르클레르에게 따라잡혔습니다. 곧바로 1번 코너에서는 러셀과의 배틀로 트랙 밖으로 빠져나갔지만, 이로 인해 이득을 봤다고 판단을 하면서 러셀에게 순위를 내주게 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 미스라고 믿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고, 보는 입장에서 말문이 막히는 장면을 통해 결국 10초 페널티를 부여받았습니다. 마지막에 변수를 뚫고 폴트윈을 차지한 피아스트리와 본인의 순위를 끝내 지켜낸 노리스의 원투 피니시입니다. 맥라렌의 기세 자체가 좋기 때문에 맥라렌에 대한 설명을 줄이고 다른 순위에 대해 말하자면, 르클레르의 기적적인 포디움 피니시가 가장 눈에 띄고, 순위권에 평소에 보이지 않는 자오버의 훌켄버그가 무려 최종 5위로 마무리하면서 한 경기에 10포인트를 획득하는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알론소 역시 최종 순위 9위로 개막 이후 9라운드 만에 포인트를 획득하게 됐는데, 반대로 안토넬리가 트리플 헤더 중 2경기를 파워 유닛 문제로 인해 리타이어 하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의문점으로 남았습니다. 하자르도 이번 경기까지 3경기 연속 포인트 피니시로 꾸준히 중위권에 자리 잡는 포인트 컨텐더로서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레드불의 시트가 비게 되면 안 그될 차기 후보자로서의 자격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돌아와서 결과는 맥라렌의 2경기 연속 우승이자 트리플 헤더 3경기를 모두 더블 포디움으로 장식했습니다. 베르스타펜 같은 경우는 3스탑 전략의 끝에 세이프티카라는 변수가 최악의 결과로 다가오고 말았고, 포인트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던 상황에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순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맥라렌의 독주는 계속됩니다. 어느 정도 평준화가 이루어진 상태에 23년 레드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서머 브레이크 이전까지 풀이 전혀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경기는 한 주 쉬고 펼쳐지는 캐나다 그랑프리입니다. 스트롤의 홈 그랑프리인 만큼 빠른 회복을 바라면서 이번 리뷰 영상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